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80포인트 1.15% 하락한 2475.7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57포인트 2% 하락한 812.20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을 두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지금 이 정도의 시장 흐름이면은 선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제 이제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제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낙폭이 이제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코스피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그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 초반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0선까지 57 정도까지 밀렸다가 거의 약부합 수준까지 2500선을 돌파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한 차례 1차 그 반등 시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되밀리는 모양인데 일단 오늘은 이러한 모양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높은 변동성, 강한 변동성. 일단 지금 어떤 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와 저점 매수가 충돌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높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 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부분이 조금 그나마 오늘 수급적인 면에 어제보다는 좀 호전되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장 후반에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시장이 분명히 최근에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CPI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 저점을 깨고 내려간 모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과하락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의 그 수급적인 부분들 또 센티멘트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의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좀 그런 그 반응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그 뭔가 그 저점에 대한 그런 그 확인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는 그야말로 손 놓고 있었던 장이잖아요. 오늘은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4.68%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런 그 뉴욕 증시의 하락을 더 크게 만들었던 거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어요. 이번 이게 6월 지금 다가오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오늘하고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제 그 FOMC 미국의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을 취할 가능성이 뭐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굉장한 좀 충격을 막판에 좀 안겨다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6월 FOMC 그 7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이것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CPI가 불러온 후폭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1년 이후에 최고치 장중에 3.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년물 국채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2년물하고 10년물이 금리 역전이 나왔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다는 반증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제 뉴욕 증시의 낙폭을 그 장 후반에 키우는 이러한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6월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채금리의 급등, 이 두 가지 요인이 어제 뉴욕 증시에 좀 패닉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빅테크주들이 3%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크게 빠졌고요. 뭐 일부 가상화폐에서 뱅크런 얘기가 좀 나왔죠. 물론 그것이 이제 뭐 그야말로 무료의 수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여기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테슬라라든가 이러한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또 급락을 했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묶을 수 있는,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업종들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은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하락 이후에 저점을 잡고 다시금 이제 어떤 낙폭을 줄여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인 2546에서 크게 밀리면서 오늘 일단 장중에 2450선까지 밀렸는데, 과연 여기가 저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죠.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에 대해서 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 다만 뭐 지금 수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일단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과하락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만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 저점을 한 2400 정도를 보는 분석가들이 제일 많아요. 저도 좀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400이라는 지수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2020년 그 3월 19일 날 1439를 찍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1차적으로 저항선의 역할을 한 것이 2400대예요. 2400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시면 2400대에서 거의 두 달 넘게 2400대에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330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2400이 이때 저항선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격언처럼 2400이 이제는 좀 지지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미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2400 그 레벨은 뭐 이미 상당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레벨이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 2470, 2480 이 정도 선의 그 하회하는 지수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악재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이미 뭐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3% 이상, 또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시장이 여기서 이제 그 저점 확인 이후에 돌아서고 좀 반등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부터는 좀 심리적인 투자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일단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FOMC입니다. FOMC에서 어떠한 좀 시장을 달래는 그러한 코멘트라든가 발언들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지. 요번에 이제 그 5월 CPI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이제 그 고점의 징후들은 나오고 있죠.
뭐 일단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6.0%가 나왔거든요. 그런 CPI가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높은 그 수치가 나왔는데 전월보다 역시 소폭의 둔화를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 그 속도는 느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그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여지고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가지는 본질적인 우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시장이 조금 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수급적인 논리들이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 매도세는 늘어나고 있고 수급적인 지금 모양들이 시장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관건은 이제 오늘 아침에 한번 나타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또 낙폭을 줄이는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떤 저점을 잡아가는 이러한 그 모양들이 확인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 저점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 시장의 불안정성이 조금은 완화가 돼야지만이 뭔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그 매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여기서 뭐 추격 매도를 하기는 이미 그런 레벨은 좀 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뭐 시장이 조금 안정된 이후에는 역시 가장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역시 낙폭과대에 따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다시 한번 이런 지수의 급락 과정을 겪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그 매수의 영역에 들어온 종목들은 다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반등을 겨냥한 낙폭과대의 접근이 우선적인 투자 전략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시장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